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이번 한국의 방한 목적은 절대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는 한국에 대해 아주 뻔뻔하게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막고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한 서방권에 가세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목적으로 방한해 왔는데요. 최근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 외교의 관계에서 미국의 기우는 모습을 보이자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왕이는 이번에도 여전히 사드의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에 기울지 말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그러나 이날 뻔뻔하게 한국을 협박하려고 방문한 왕이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한국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한 번에 4개씩이나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하던 한국의 무기들이 공개되자 왕이는 웃을 수가 없었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왕이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한국의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 한국의 군사기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총부터 전차,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전투함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병기들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전 세계 6위로 핵을 제외하면 유럽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군을 제외한 육군과 해군의 주력 병기는 대부분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국산 무기라는 점에서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의 이면에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한국의 군사기술의 수준은 군사력 순위 이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한국형 SLBM을 비롯한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무기를 동시에 공개하여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14일 한국에 방문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의 방문 목적은 1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펼치고 우리 대통령을 만나 회견하여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던 한국이 중국과 점점 멀어지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본격적으로 탑승하기 시작한 것에 안달난 중국의 협박성 방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줄을 세우려던 왕이와 중국의 계획은 바램과는 다르게 왕이가 한국에서 오히려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충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왕이가 한국에 제시하려던 일종의 당근이 무용지물이 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제시하려던 당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이 이뤄지는 와중 한국의 올림픽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올림픽 참석을 미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 일주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왕이가 한국에 방문하기 불과 일주일을 남기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IOC는 이것은 명분으로 2022년까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올림픽 지지를 요청하게 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고 베이징 올림픽의 남북 이벤트를 열어 한국의 지지를 얻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왕이가 방문한 전날부터 미사일을 쏴대며 주변국들의 심기를 거스르던 북한은 결국 왕이의 방문 당일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하던 순항미사일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왕이가 방문한 당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아예 UN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을 옹호하던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에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왕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처럼 생각하던
교만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왕이는 한국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여 우리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와 더불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보내라, 아직은 우리와 경제적으로 더 엮여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등의 한국을 반쯤은 협박하려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왕위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왕위를 압박해버렸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를 줄여라, 한한령을 이제 슬슬 풀고 한류 문화를 개방해라, 북한이 멋대로 날뛰는데 이제 관리 좀 해라 등의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중국에 대해 역으로 쏘아붙여 왕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왕위와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충남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날아가 한국형 SLBM의 발사 시험을 바로 참관하였는데요.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은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국의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적국의 주요 시설들을 한 번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전략적 보복무기로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적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카운터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한국이 개발하였으며 6개 국가 이외에는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없으며 일본조차 가지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기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사했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행동과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이 저질렀던 외교적 결례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기들의 발표에 외교적인 무게를 감안했을 때 왕위에게 보낸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메시지는 왕위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이날 출국장에서 왕위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얼굴로 한국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중국의 언론은 애써 이 무기를 뉴스에 내보내며 한국형 SLBM은 북한과 일본을 겨냥한 무기라며 연신 북한과 일본만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방향은 오히려 중국을 향한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에 당황한 중국은 아예 중국을 겨냥했다는 말을 빼버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SLBM은 북한과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기이지만 이날 당일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향해 발사하여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중국에 제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공포에 질리게 할 만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SLBM 이외에도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무기를 무려 4종이나 동시에 공개하여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무기들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성능을 내세우는 신무기들이라 중국의 입장에선 아연질색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새로운 무기 4종 중 첫 번째인 한국형 고체 추진 발사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로켓의 엔진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주로 쏘아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형 우주로켓의 가장 중요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핵심 파츠가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다 이것을 사용한 우주로켓에 인공위성이 아닌 폭탄의 탄두를 달게 되면 바로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ICBM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가 완성이 되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ICBM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무기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로 대표되는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 비행하여 장거리에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맞추는 무기였지만 속도가 느려 적에게 포착되면 요격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여 적의 방공망에 더욱더 요격당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걸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손쓸 방법이 없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승사자를 상대해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리우는 무기로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장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여 이제는 전투기가 적진의 방공망을 뚫고 표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에 있는 표적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게 되어 표적의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구경도 못하고 날아오는 미사일만 보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무기입니다. 네 번째로 공개된 고위력의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미사일로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 어디든 타격이 가능해 표적이 되면 어디에 숨었건 간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건물과 그 주변의 지하마저 통째로 날려버리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무기 패키지의 공개와 더불어 SLBM까지 발사하게 되자 중국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왕위는 회담에서 오히려 쩔쩔매버렸고 그 이후 한국이 후속타로 SLBM과 4종의 신무기를 공개하자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원래 장관급 이상이 방문할 때 군사행동은 하지 않는 게 예의고 관례이며 저런 행동은 사실 엄청난 결례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은 지금 중국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대놓고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음에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였다면 한국의 사소한 행동에도 언론에서 대놓고 한국을 비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일본과 북한을 향하는 것이라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한국이 SLBM을 중국을 향해 발사하여 대놓고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과 중국의 현실인 것이며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의 입장을 철저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의 한국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비록 중국의 내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강해지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